여러분 안녕하세요. 히든스탁 2020 왕중왕전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오늘은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속에서 코스피가 최고가 경신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에 밀려서 장중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강세로 기울었고 결국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기관이 9,230억 원 넘게 그리고 외국인은 900억 원 이상 팔았지만 개인이 무려 1조 3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코스피는 또 최고가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코스피에서 팔자를 외쳤던 외국인, 코스닥에서는 샀는데요. 개인과 기관이 각각 700억 원, 20억 원가량 동반 매도를 했지만 외국인은 990억 원 가까이 순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오늘 코스닥은 900대 매물대를 뚫은 데 이어서 927선에 오르며 8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증권가에서는요, 최근 국내 게임사에 대한 중국의 외자 판호 발급과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한 제약 바이오사의 개별 이슈, 그리고 내년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되는 2차 전지 산업 등의 관련주들이 오늘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와, 요즘 이렇게 지수가 아주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이러다가 천시대 보는 것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드는데요. 지수는 올라가고 있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또 투자 전략을 잘 세워봐야지 우리의 수익도 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수익률 왕중왕전의 전문가들이 준비한 승부수. 오늘도 히든 종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와 뜨거운 한 시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잠시 후 히든 종목의 힌트를 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정답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같이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의 정답을 맞추시면요, 특별한 선물도 챙겨가실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 VIP 체험권 받고 전문가와 특별하고 긴밀한 소통을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에서 히든스탁 검색해보시면요, 히든스탁 전문가를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할게요. 진짜 중에 진짜를 가리는 시간, 히든스탁 왕중왕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은요, 신사임당 전문가 그리고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도 힘찬 지수의 상승이었습니다. 빨간색 이렇게 주가를 채워가는 모습이 기분은 좋지만 종목들에 따른 움직임은 글쎄요, 좀 온도가 차별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대체 왜 그럴지 그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사임당 전문가님, 오늘 시장 좀 분석 도와주시죠. 일단 겉보기에는 좋았으나 개인들이 체감하기엔 좋지 않았던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왜 하락을 할까라는 이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포지션을 찾고 있습니다. 왜 하락을 해야 할까? 왜 시장이 올라오는데 내 종목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2월 선물 옵션 만기일에서 이제 또 이유를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다양한 악재 속에서 증시가 이렇게 상승하는 게 사실 좀 의아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글로벌 증시나 국내 증시나 지금은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으나 항상 조심을 해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뭐 하루는 코스피, 하루는 코스닥, 개인들 간보면서 좀 이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좀 달라지는 게 조금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고요. 제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부터 7만 전자를 좀 외쳤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40만,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0만, 이렇게 이제 외치는 가격대가 몇 종목이 있는데 대부분의 대형주가 제가 생각하는 가격대를 이제 도달을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제가 생각하는 그런 구간이 오면 매도를 한 번씩 하시라고 좀 권유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증시 흐름이 외국인들이 주도하면서
대형주 위주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대형주가 하락을 한다든지 외국인들이 뭐 매도를 한 2천억 이상 좀 하는 시장이 온다면 시장이 크게 좀 출렁일 수 있습니다. 개인들이 요즘에 B2에 많이 좀 얽매여 있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물량들이 나오면은 12월에 하루는 또 하방 VI를 보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 또 간혹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뭐 대형주를 계속 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형주가 이제 상승세가 이제 굉장히 격하게 이제 급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구간에서는 순환매를 노려야 한다라고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는 가격대까지 많이 왔기 때문에 중소형주 파생된 종목들 보셔라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증시가 계속 가고 대형주 계속 가면 너무 좋습니다. 허나 이런 이제 종목들이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혹여 빠지는 시장이 올 수 있다라고 가정이 된다면 훨씬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량주들 좀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작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그런 이제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그 연결선상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 주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은 키워갈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부지런히 찾고 있습니다. 잠시 후 공개될 새로운 전략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강태훈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제일 많이 외치셨던 게 코스닥 천시대. 저는 오늘 지수를 보니까 굉장히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곧 볼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일단 사실상의 코스닥 증시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이미 이전의 고점대를 뛰어넘었어요. 최근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최근에 상승장이 나왔던 이 고점대를 뛰어넘었고 중요한 건 이제 바로 이전의 직전 고점입니다. 우리가 과거 제약바이오의 대파동이 왔던 이 당시 932포인트를 찍었죠. 932포인트가 사실 불과적으로 이제 뭐 해봐야 지금 6포인트 정도 이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6, 7포인트 정도의 상승세라고 하면은 하루만 해도 뚫어낼 수 있는 상승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시장의 상방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작하지 않았어요. 증시의 상방 자체는 1000포인트 금방 1000포인트를 뚫었을 때 시작한다 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실제로 이런 고점 구간대에서는 아직 뭐 저항일 거야, 많이 부족할 거야, 많이 불안한 자리야, 많이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될 리스크가 있을까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이 고점대를 뚫어냈을 때는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격으로 들어오는 매수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증시는 1000포인트를 뚫었을 때 시작이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던 올 연말까지 1000포인트 금방은 가줄 거다.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증시의 랠리, 상방, 버블이 기다리자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시장 자체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런 시장이 나왔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사실상의 재밌는 시장이 아닙니다. 아까 분명히 앞서 신사임당님께서 얘기했던 것도 신사임당님께서도 시장 자체가 좋다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증시를 지금 올리고 있는 것들이 보면은 다 대형주 위주라든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위주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하는 게 시장은 좋은데 내 종목만 안 가. 그러면서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선택이 뭐냐고 하면은 내 종목을 그냥 과감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왜? 시장이 좋은데 내 종목이 안 가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뭐냐고 하면 다 함정이란 거예요, 함정. 실제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올려놓고서 뭐합니까? 시장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증시가 좋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 과정에서 소외된 개인들은 뭐 한다고 손절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유도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손절 물량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의 시장의 증시의 랠리와 함께 대파동이 나올 것이고 이런 아까 이제 뭐 신사님께서 얘기했던 중소형 종목들이라든지 작은 저가형 종목들이라든지 스몰캡 종목들의 큰 상방 시세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때 사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대형주를 잡는 것도 좋지만 대형주일수록 저는 오히려 보수적이어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대형주로 수급이 들어가 버리는 순간에 이제는 오히려 이제 개별주들의 큰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시장을 좋은 것처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을 흔드는 시장인 거고 본격적인 신고가 랠리와 함께 상방은 내년부터 저는 좀 이제 시작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내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개미가 겨울을 준비하면서 여름에 열심히 일하듯이 지금 이제 연말을 열심히 준비하셔서 내년부터 증시의 버블 속에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준비 잘 해두고요. 우리 앞으로 빵빵한 수익 가져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략이 되어줄 종목들도 잠시 후 공개될 테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하시고요.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 먼저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왕중왕전 대결 펼치러 가야겠죠? 그 전에 룰부터 좀 소개해드릴게요. 한 주간 개인 수익률 합산 후 상승률 1위 전문가에겐 명예 수익률 MVP 배지 제공 및 금요일 단독 출연권을 드리고요. 이미 매도 시에는 역시나 디테일한 매도 기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손절가, 목표가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면 당일 고점 기준으로 호가를 차감하고요. 전문가가 제시한 가격 범위 밖에서 움직인 날 이미 매도 진행 시에는 더 과감하게 호가를 차감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12월의 끝에서 가장 화려한 포트 수익률을 자랑할 전문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 전략이 되어줄 종목 잠시 후 공개될 테니 채널 끝까지 고정하세요. 지금 출발합니다. 히든스탁 2020 왕중왕전. 한 해의 대미를 장식할 히든스탁 왕중왕전.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기존의 더블 매치는 잠시 스탑! 최후의 1인을 위한 개인전을 진행합니다. 2개월 동안 각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최종 우승자가 결정되고요. 주중엔 4명의 전문가가 모두 공평하게 2종목씩 편입. 하지만 주간 상승률 1위 전문가에겐 매주 금요일 특별 히든 종목, 추가 편입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특별히 준비한 히든 종목인 만큼 경쟁자들보다 우위에 설 발판이 될 수도, 혹은 오히려 발목을 잡는 한 수가 될 수 있겠죠.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2020년 히든스탁의 마지막을 장식할 최종 히든왕은 누구? 눈을 뗄 수 없는 히든스탁 왕중왕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수익률 왕을 가려내기 위해서 수익률 강자 두 분이 나와 주셨습니다. 요즘 지수 보면 참 번지르르한데요. 최강 지수는 영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상승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수익률을 올려낼 수 있는지 그 비법, 그리고 새로운 승부주까지 잠시 후 여러분들이 모두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잘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먼저 두 분이 제시했던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신사임당 전문가의 종목들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신사임당 전문가님, 바로 이전에 제시해 주셨던 전략이 바로 상승 변동을 나타냈습니다. SGNG, 이 종목이 과거에 알아섰던 모멘텀보다 또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서 또 종목의 상승 탄력을 나타냈는데요. 흐름 좀 짚어주시죠. 이번에도 의리를 지키면 이제 수익률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솔직하게 이거 하나 매도했습니다. 네. 저희 뭐 수익이 많이 잡힌 것도 아닌데
저는 갭을 띄워서 사시라고 안 하는데, 이게 뭐 갈짜리여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갭으로 띄워서 어둡지 않게 오르고 어둡지 않게 빠져서, 또 이제 내일 갭 매꾸로 내려갈 것 같은 움직임이 나와가지고 사실 종목은 괜찮은데 조금 아쉽습니다. 잠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매수하지 말라고 하는 가격대를 지켜주시면 우리 모두가 정말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요즘에 또 이제 좀 종목을 너무 집중해서 이제 매수를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좀 고민이 됩니다. 제 종목 언제든지 자를 수 있으니까 너무 격하게 시장가 매수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박스권이 1,600원대에서 한 1,700원대거든요. 그럼 이 구간대를 다시 한번 지지를 받으러 내려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봉상 흐름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2,000원대를 시원하게 넘기지 못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종목을 좀 매도를 해보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120선대 맞으면서 이제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시세가 끝나서 매도를 한 게 아니라 오늘 이제 제가 보유한 다른 종목들이 좀 하락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갭으로 띄웠을 때 제가 보유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종목을 부득이하게 좀 매도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갭을 매꾸로 내려온다면 혹여 오늘 이제 잘못 매수하신 분들, 이제 전략을 들으셨으면 매수를 안 하셨겠지만 매수를 혹여 하셨다면 지금 구간대에서 이제 지지 라인은 1,600원대를 받아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짧게 이제 이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한다면 한 1,650원대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구간대 이제 체크하시고 다시 이제 상승이 나왔을 때 1,900원 선에서 매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바닥권에서 추세상으로 이 저점을 높여주는 이제 그런 흐름 구간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좀 조정을 받더라도 추가 상승 나올 때 앞자리 바꾸는 거 이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SGNG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 전략 세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야기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강태공 전문가의 종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굉장히 보유 중인 종목들이 많은데요. 그 종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IHQ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HQ가요, 점점 이게 주춤했었는데 저점이 올라가는 건가? 이게 이제 또 올라가려나 싶습니다. 일단은 뭐 IHQ 맞아요. 뭐 굳이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면 저점을 높이는 추세를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 보면은 상방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지속적으로 뭐 하냐고 하면 오늘도 사실 이탈이 나올 뻔했지만 지켜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 아직 이게 단기 삼각 수렴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IHQ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이 구간대를 모아가게 된다고 하면은 1,500원과 1,600원 이 사이, 뭐 1,700원 이 사이에서 뭐 모아나가야 되지만 그때도 말했다시피 6개월 이상 좀 가져가야 될 확률이 좀 크고 단기적으로 내일장 아니면 그냥 딱 이번 주까지 지켜보시고 어차피 삼각수렴이 마무리된 이번 주에서 여기서 시세를 내주지 못한다. 그럼 전 개인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뭐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을 읽고 나올 차트라든지 읽고 나올 패턴은 아니에요. 읽고 나올 자리는 아니지만 말했다시피 너무 장기로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제 내일 이번 주 중으로 시세가 뭐 상방으로 못 잡아준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좀 매도하신 전략 포지션 취하셔도 괜찮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IHQ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주의 흐름을 좀 주의 깊게 잘 보셔야겠네요. 자, 다음 종목은요, 광전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종목들이 대다수가 비슷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저가형 종목들이 사실상 잘 못 간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보면은 거의 다 지금 완전 추세대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추세대를 지켜내는 구간대 있기 때문에 광전자도 지금 크게 2,200원이라는 자리를 깨지 않는다고 하면 홀딩하셔도 괜찮겠다. 지금 월봉상 사실 저항대를 뚫다가 지금 조금 이제 살짝 주춤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2,200원대를 지켜주기 때문에 괜찮다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광전자 2,200원대를 잘 지켜주면서 괜찮은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잉글우드랩인데요. 이 종목은 3% 플러스 수익률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요? 잉글우드랩 같은 경우도 지금 월봉, 주봉, 일봉 굉장히 이뻐요. 사실 이쁩니다. 이쁘고요. 개인적으로 잉글우드랩 같은 경우도 화장품 관련된 사업 이슈로 좀 올라갔다 보니까 최근에 다시 시진핑 방안이 주춤한 모습 때문에 조금 이제 조정 중 구간이고 잉글우드랩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모아가시면 괜찮겠습니다.
괜찮겠다. 4,500원대를 깨지 뭐 4,500원과 5,500원대를 모아가시면 괜찮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4,500원에서 5,000원대 여기 모아가면 좋은 전략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잉글우드 랩이었고요. 이번에는 우신 시스템 알아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자꾸 들어오는데요. 뭐 사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은 거의 다 이제 내년 중으로 좀 보셔야 될 확률이 커요. 그래서 우신 시스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단기적으로 다이렉트인 상방을 기대하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현 구간대에서 물량을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좀 여유롭게 가져가신다고 하면 내년 초부터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꾸준한 우상향,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모멘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내년에 더 좋은 흐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에는요, 화인베스틀입니다. 화인베스틀은 어떻습니까? 화인베스틀 같은 경우 얘기했다시피 뭐 이제 민주당 쪽에서 서울시장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걸 이제 11월 말쯤에는 뭐 내보내겠다 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뭐 확실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죠. 사실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묻히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뭐 어쩌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일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나 뭐 서울시장 선거 서울시장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이야기가 나온 걸 좀 기다려보면 되겠고 추세 역시도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얘도 뭐 단기적인 삼각 수렴대가 지금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해서 이 구간대에서 상방이나 하방으로 한번 시세 줄 확률이 크다. 만약에 상방으로 잡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과감하게 정리하셔도 괜찮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의 흐름이 정말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상방 추세 어떻게 잡는지 그 여부도 잘 체크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EWK 알아보도록 할게요. 뭐 신재생 관련해서 혹은 매출에 대해서 이런 긍정적 기대감 있지 않나요? 굉장히 긍정의 기대한 컨드인데 EWK는 과감하게 시청자 여러분들 사실 제가 조금 어느 정도 고점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말씀드린 것 같긴 해요. 사실 고점이라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보니까 제가 소개시켜드릴 부분이 조금 고점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 종목은 얘기했다시피 10,000원대를 크게 깨지 않으면 괜찮아요. 근데 저는 사실 열린 자리는 뭐 9,500원, 9,500원 정도까지 깨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것이 여러분들 흔히 하면 전고점 때 이런 지지라인 때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반등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는데 늘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솔직히 은혜는 모르겠지만 원수는 꼭 갚는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손실 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든 수익을 볼 수 있도록 꼭 복수해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EWK는 여러분들께서는 9,800원 정도를 깬다고 하면 과감하게 정리하셔도 제가 다른 걸로 복사할 수 있도록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지금 뭐 추세대를 그려본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지금 뭐 단기 추세가 뭐 이런 식으로 장기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추세예요. 그러니까 9,800 얘기하는 이유가 이 고점과 이 고점 그러면 이 구간대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다음 달로 넘어가는 게 좀 크기 때문에 9,800원을 깬다고 하면 과감한 정리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9,800원대에 깨는지의 그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체크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요, 한국전력 알아보도록 할게요. 무거운 종목이지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저점을 잡아보는 전략이었죠? 저는 한국전력에 감동받았습니다. 지난 목요일장 본다고 하면 3% 이상의 상승. 이 한국전력도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 뭐 하루에 3%씩 10일 동안 올라가면 그냥 누적은 30%예요. 복리로 치면 40%가 될 거고요. 그게 한 달 내내 올라가면 한 70%입니다. 이 한국전력이 지금 뭐 이런 상승 그래도 탄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저는 이 한국전력의 가능성을 봤고요. 여러분들은 이 한국전력을 믿으시고 얘기했죠. 당장의 수익을 노릴 게 아니라 진짜 차트를 그냥 주식을 그냥 진짜로 이거는 1년만 하셨어도 차트를 봐도 한국전력에서 손실 보고 오면은 전에 이제 신상면님께서 알려준 그 말이잖아요. 바다의 보배. 나는 바다의 보배입니다. 하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한국전력이 당장에는 솔직하게 뭐 상한가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길게 가져갔을 때 한국전력만큼 확실하게 안정적인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은 없을 거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안정적인 수익을 키워가는 방법으로 한국전력 제시해 주셨고요. 저희는 현재 보유 전략 잘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세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역시도 좀 그런 전략이었죠? 신세계도 맞아요. 신세계도 요즘 뭐 참 맞습니다. 맞아요. 신세계 역시도 지금 차트적인 부분도 뭐 문제될 게 없고 지금 자리에서 그냥 열심히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온 데는 문제 없을까 생각해요. 근데 일봉상은 사실 바닥대도 맞고 지금 추세가 일봉이 지금 보면은 고점대를 지금 이제 뭐 사실 좀 더 걸릴 거예요. 보면 여기서 맞고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해서 횡보를 하고 제가 봤을 때는 한 3개월 정도 뒤쯤에 돌파 시도가 나오고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내년 한 4월 정도쯤부터 상방을 잡아주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보고 싶은데 중요한 거는 뭐 월봉 같은 경우 쫙 당겨보면 사실 이 종목이 저점은 아닙니다. 저점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저점이지만 장기적인 구간대 저점은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19만 8천원대를 깬다고 하면 과감한 손절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좀 들고 가시는 우량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신세계에 대한 추가 전략, 가격적인 부분 여러분들 잘 체크해 가시길 바랍니다. 효성 TN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효성 TNC는 어떻습니까? 효성 TNC 같은 경우 사실상에 뭐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이 16만까지 좀 봐야 돼요. 우량주는 우량주가 사실 제일 매매하기 쉬운 게 뭐냐고 하면은 정말로 우량주는 매매하기 쉬운 게 이 주식의 기본을 다 갖추고 가요. 그게 무슨 말이냐? 추세를 지키면은 추세를 깨지 않는 한 계속 상승하고요. 뭐 저항선에서는 꼭 저항이 들어오고요. 지지선에서는 꼭 지지가 들어오고 이런 기본을 제일 많이 가져가요. 그러면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뭐가 문제냐고 하면은 주식의 회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회귀의 법칙이라는 거는 이 이동평균선 뭐 급등했다고 하면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효성 TNC 같은 경우도 지금 62평대가 같이 따라가지고 있죠. 사실 62평대까지 조정을 늘 생각하면서 조정 반등 생각하면서 가져가면 되고 62평대를 크게 깨지 않는다고 하면 우량주는 한 번 추세에 들었을 때 큰 우상향을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효성 TNC는 62평까지 잘 모아 가시고 62평대를 터치할 때마다 반등을 노려보면서 한 30만 원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35만 원까지 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TNC 알아봤고요. 다음에는요. 이 종목은 왜 수익을 챙겨가지 않을까 궁금한 종목입니다. 카프로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11월 9일 전략이었거든요. 카프로에 대해서 이 종목이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4,700원 넘어서까지도 갔는데 지금 좀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21%대 수익 이렇게 가고 있어요. 사실 카프로를 원래는 매도를 해야 맞아요. 매도를 해야 맞는데 제가 매도를 안 한 이유는 사실 제가 매도를 하게 되면 많은 시청자분들도 동반 매도를 일부 차익이라고 가지고 가는 비중조차도 매도를 할 것 같아서 매도를 좀 안 하고 있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카프로 같은 건 사실상에 이번 달을 노리긴 좀 어려워요. 카프로는 보면 일단은 단기 이제 바닥에서 돌파가 나와주고 2평대를 찍어줬잖아요. 그럼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이번 달은 그냥 이 근방에서 노는 게 제일 메리트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달쯤부터 해서 5,000원대 위로 안착을 해주고 그 다음 달부터 해서 다시 이어서 상방으로 양봉을 길게 뽑아내줬을 때 굉장히 아름다운 차트가 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 그만큼 전 카프로가 한 8,000원 근방까지도 7,500 근방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도를 안 한 이유는 사실 뭐 지금 매도했다고 하면 50% 정도 수익은 챙겼겠죠. 근데 아직은 저는 이 종목에 대한 그 가능성을 보고 있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익절가를 잡으시고 조금은 더 길게 보실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매도를 안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카프로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챙겨봤습니다. 앞으로의 기대감이 더 큰 모습인데요. 저희와 흐름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두 분의 히든 종목들 AS 진행해봤습니다. 이제 새로운 전략 찾으러 지금 출발할게요. 자, 지금부터 종목 추리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정답은 무엇일지 함께 맞춰주세요. 문자번호 1899에 2163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잠시 후 힌트 3가지 공개되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정답을 추리해주세요. 문자번호 1899에 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같이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을 맞히시면 수익은 물론 특별한 선물도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 VIP 체험권 선물을 통해서 더 깊이 소통할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신사임당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 종목 추리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만나보시죠. 엣지 있는 코인 관련주라고 주셨습니다. 최근에 이 가상화폐 가격의 움직임이 좀 눈이 쏠리고 있죠. 이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에 대한 시세도 좀 대단하게 나타났었는데요. 이쪽으로 추리해 볼까요? 저는 이제 코인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데 강태공 전문가님이 내년에 갈 것 같다고 저한테 시작부터 악담을 아니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할까라고 했는데 네. 아까 AS 들어보니까 본인 종목들도 내년에 간다고 그래서 올해 시즌이 끝나는데 자꾸 내년에 간다고 해서 미래에 오신 네. 미래에서 오신 전문가님인가 이렇게 좀 옆에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일단 이제 엣지 있는 코인 관련주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엣지 있는 코인 관련주 이렇게 좀 자음을 좀 따서 좀 확인을 해보면
시장에서 그렇게 부각이 되지 않은 그런 이제 코인 관련주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탈중앙화 금융 관련돼서 이제 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디파이 거버넌스 프로젝트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이제 은행권, 그 다음에 뭐 게임, 그 다음에 이런 뭐 페이 이런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이제 협약을 맺고 이제 업무를 이제 같이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을 많이 기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코인이 좀 2천만 원 전후로 이제 움직이고 있지만 늘 말씀드리는 건 올해 들어서 이제 최고가를 갱신을 했고, 그다음에 저점을 높이는 추세, 그리고 이제 시장과 어떻게 보면 움직임이 좀 비슷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대체 금융으로서 인정을 좀 해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이제 그 금융 이제 통화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암호화폐 관련돼서 이제 또 다른 이제 또 이런 대책이라든지 규제에 대해서도 발표를 한다라고 했고, 그 발표가 이 암호화폐 상승에 제동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활성화도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이 세탁 이제 이 자금 세탁이라고 하죠. 이런 이제 좀 지하 세계에 돈들이 유입되는 부분들을 제도권에서 좀 이제 어느 정도 제약을 만듦으로써 어느 정도 이런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정립을 해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이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이제 이 굉장히 격동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화폐가 결국에는 이 달러의 이 기축 통화에 어느 정도 도전장을 내미는 흐름이다라고 이제 저번 주 주말에 이제 시장 강의를 좀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제 또 기사가 나와주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암호화폐 관련돼서 좀 힘이 실리는 그런 이제 이슈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협약을 맺는다든지 이 동반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 키워드 주시고요. 여러 가지 또 우리에게 힌트가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속에서도 이 첫 번째 키워드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좀 추리하는데 이 힌트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엣지 있는 코인 관련주 추리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만나보시죠. 두 번째 힌트를 보니까요. 2차 전지 핵심 기술 관련 기업이라고 힌트를 주셨어요. 저 첫 번째 힌트 보고 엣지 여기에 집중하면서 엣지, EGDC 이런 종목들 생각했거든요. 혹은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위지트 정도요? 근데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같이 또 모멘텀을 봐야 되니까 어렵네요. 제가 한 2년 전에 그 2차 전지 음극재 관련돼서 이제 좀 투자 포인트를 잡았던 종목이 이제 포스코 케미칼인데 네. 지금 이제 계속 신고가를 쓰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대형주는 이제 저는 어떤 관점으로 좀 보냐면 미래지향적인 산업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좀 이 눈여겨보고 기업들과 정부의 이런 이제 집중, 이런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런 섹터들을 이제 많이 추천을 합니다. 이 종목은 이제 제가 전에 한 38,000원, 37,000원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10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종목들을 끌고 가서 돈을 번다고 확신이 든다면 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져간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시겠지만 사실 매일매일 이 종목의 주가는 뭐 많이 올라야 뭐 5%, 8% 그리고 뭐 떨어진다든지 꾸준히 이제 보합권 전후로 박스권 횡보를 또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길게 끌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률 대회라는 게 기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좀 이 수익률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종목들을 좀 알려드리려면 사실 대형주를 이제 많이 편입하는 건 좋지만 수익률 게임상 가시적인 수익률을 보여드리기 위해선 파생되는 그런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 좀 편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찾아오셨던 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종목들 중에 하나가 우리기술투자. 그 종목도 앞자리를 3번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녹십자 랩셀. 제가 이제 8만 랩셀 보실 수 있다라고 이제 항상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말했던 가격대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종목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이런 TV 방송에서는 이제 좀 보여지는 수익률, 그 다음에 뭐 온라인 강의라든지 이런 데서는 여러분들 수요에 맞춰가지고 우량주들도 이제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그 중에 뭐 섹터를 꼽자면 뭐 원익 시리즈도 있었고요. 뭐 다양한 이제 또 이제 반도체 장비주라든지 이런 이제 종목군들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실질적으로 대형주를 저도 좀 가지고 나올까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춘다면 수익률을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런 파생된 기업들 중에서 사실 요즘에 5G, 2차 전지 다시 한번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라는 걸 시장 흐름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음극재와 양극재가 있는데 음극재가 양극재보다 이제 좀 가격적인 단가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차지를 하는 그런 이제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2차 전지 음극재 관련돼서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이게 이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다면 지금 이제 제가 편입한 종목이 굉장히 바닥권이기 때문에 좋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그 비탄소계 리튬이온 전지 음극재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정답. 어떻게 추리해야 될까요? 전 첫 번째 힌트 보고 좀 쉽지 않을까 했는데 두 번째 힌트까지 같이 또 생각을 해보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강태우 전문가님. 일단 뭐 비트코인 차트를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 좀 차트 보고 말씀드릴게요. 혹시나 제가 말한 걸 통해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가지고 비트코인도 왜 내년에 간다고 하셨어요? 저요. 비트코인도 사실 차트가 굉장히 잘 맞아요. 그래요. 차트는 못 나간다고 하니까 그래요. 일단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비트코인이 이제 2022년도부터 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서 비트코인이 하나를 수익 나면 200 얼마나 했나? 뭐 어째 그래요. 비트코인 어째 그런 식으로 세금이 꽤 비싸게 매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관이라든지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물량 중에서 엑시트 활동이 나와야 되는데 엑시트라면 또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수익 실현하기 위한 탈출하기 위한 이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자리에서 다이렉트로 팔기보다는 추가적으로 개인들 수급을 붙여놓고 주가를 더 띄워놓고 팔아야 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에 정말 비트코인이 3천만 원, 4천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인데 이 차트를 보실 수 있는 부분은 좀 보면은 비트코인이 사실 지금도 차트가 이쁘지만 그래도 조정을 좀 더 줬을 때 사실 지난달까지 딱 이쁜 차트를 만들어서 개인들을 꼬셔놨기 때문에 조정을 한 번 더 주고 이제 뭐 흐름을 모아나간다고 했을 때 딱 다음 달부터 이제 시세를 주면은 굉장히 이쁜 차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내년부터 움직이지 않을까 얘기했던 거고 비트코인이 안 간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 지금도 얘기하자 비트코인은 3천만 원도 가지 않을까 4천만 원까지도 보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고 비트코인 관련 종목에서 가지고 오셨다니까 시청자분들이 만약에 또 바닥에서 있는 종목이라 했잖아요. 그런 종목을 주워간다고 하면 전 진짜 시세 크게 볼 수 있을까 생각해요. 근데 지금 사실 저는 정답 나왔어요.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 신사임당님께서 처음부터 힌트를 주셨을 줄 몰랐습니다. 근데 딱 그 첫 번째 힌트에 전 정답이 나왔다 생각을 해요. 분명히 제가 아는 게 맞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종목은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으로서 엮인 적은 제대로는 없어요. 제대로도 없고 그걸로 시세를 받은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비트코인 종목들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 기억에 맞다가 그게 아마 5월인가 6월 달에 아마 그게 관련이 되었을 거고 2차 전지 쪽 과거에 아마 이 종목이 맞다고 하면 과거에 이제 대선을 통해서 어떤 인물로 엮였다가 다시 또 다른 사람 인물로도 엮였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이지 않을까. 첫 번째 힌트에 저는 정답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뭔데요? 그게 뭔지를 말씀을 해주셔야죠. 엣지. 이지DC. 그 이제 그런데 글자죠. 이지DC에서 DC만 좀 빼봐요. 그게 아닐까 저는 싶습니다. 그래요? 이지. 쉬울 거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두 번째 힌트까지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여러 가지 정보도 챙길 수 있는 시간이었죠. 신사임당 전문가 히든 종목 추리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힌트 공개할게요.
와, 매력 부자입니다. 지금 가상화폐 이야기 나왔죠. 2차 전지 음극재 이야기 나왔죠. 이번에는 정치적 이슈까지 삼중 모멘텀. 앞서서 강태공 전무님 진짜 정답을 알고 계신 걸까요? 뭐 이미 다 나와서 네. 뭐 더 달 코멘트가 없습니다. 과거에 잘 앞서서 갔습니다. 설명을 과거에 잘 갔고 바닥이고 3중 모멘텀 있습니다. 오, 저희가 이미 또 힌트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챙긴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힌트를 다 듣고 정답도 보이실까요? 문자창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창 보니까요. 많은 의견들이 오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추리를 계속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오늘 조금 어렵나요? 저희가 힌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태공 전문가의 히든 종목 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목의 정답을 맞추신 10분에게는 해당 전문가의 유료 방송 체험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강태공 전문가의 첫 번째 힌트 만나보시죠. 첫 번째 힌트 보니까요. 반도체, 2차 전지, 미래 먹거리 사업 지파소다라고 알려주셨어요. 진짜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모멘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반도체 사업, 이제 뭐 반도체 사업도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을 늘 얘기했다시피 반도체는 저는 아직도 저평가 생각해요. 사실상에 지금 이제 먼 미래를 본다면 결국에 로봇이 모든 걸 인류를 장악하게 되면 그 기준에는 어쨌든 반도체하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빼먹게 되는데 디스플레이 산업, 이제 핸드폰도 뭐 계속해서 더 발전하고 있죠. TV도 발전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이 성장성도 기대가 되고요. 2차 전지까지 같이 엮이기 때문에 세 가지 모멘텀을 다 가지고 간 종목이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미래 먹거리 사업, 총집합이라는데요. 두 번째 힌트는 과연 또 뭐가 또 있을까요? 만나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기업이 분할 재상장 이후 주가 횡보세를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일단 분할 재상장을 했다라는 건 어쨌든 이 종목과 비슷한 이름의 종목이 또 한 가지가 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뭐 BGF와 BGF 리테일 이런 식으로 해서 비슷한 이름의 종목이 두 가지가 생겨버린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분할 재상장을 하면서 최근에 분할 재상장했기 때문에 최근에 분할 재상장한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를 다 가지고 가는 대형주 중에 한 종목이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힌트까지 챙겨봤습니다. 최근에 분할 재상장 이후 이 주가가 횡보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종목명이 비슷한 종목이 또 있는 그러한 힌트도 주셨습니다. 신사임당 전문가님 어떻게 추리해볼까요? 여기서 그 자연 친화적인 냄새가 좀 납니다. 친환경? 여기서 약간 그 에코프로비엠? 그 향긋한 네. 냄새가 좀 나는 좋은 기업을 가지고 나오신 것 같다라고 좀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요? 네. 향긋한 냄새가 나는 네. 종목명이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향긋한 냄새가 나려면 종목명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힌트를 좀 더 만나볼까요? 세 번째 힌트 공개하겠습니다. 머리에서 벌써 소래 향기가 느껴집니다. 네. 옛날에 소래 눈도 있었는데. 그죠. 소래 눈 같은 느낌으로 이거 그냥 그대로 직역하니까 소래 뇌예요. 그냥 딱 그거예요. 직역하면 소래 뇌예요. 소래 눈 아니고요? 아니, 소래 눈 아닙니다. 소래 저도 힌트가 뭐랄까 하다가 자연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냥 직역하면 소래 뇌입니다. 소래 뇌. 끝이에요. 소울자만 들어도 벌써 향긋한 그 냄새가 풍겨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 계좌에도 수익을 아주 많이 줄 수 있는 향기를 품고 있는 이 소래 뇌 계속 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창 보니까요. 여러분들의 정답으로 온 문자들은 강태공님 솔브레인입니다 라고 주셨고요. Y솔이라고 문자 주신 분도 계시고요. 솔브레인입니다. 소래 눈이라고 주셨고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추리하신 분도 계시네요. 여러분들의 정답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도착하고 있지만 저희가 힌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신사임당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오늘 신사임당 전문가의 종목 바로 이지였습니다. 엣지 있는 그녀가 준비한 전략 이지, 가격 전략까지 챙겨볼까요? 일단 음극 소재 개발로 이제 특허도 이제 마무리를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게임과 거래소 연동 관련된 뭐 이지코인 관련된 얘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모멘텀으로 이제 과거에 상승했던 이력이 있는데 잠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거에 이제 강한 파동이 나왔을 때, 이럴 때를 이제 주목을 해보면 이 기업의 색깔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의 색깔은 강하게 움직였을 때, 원래는 이제 기업의 가치보다는 테마주로서 많이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이제 테마주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기업의 가치도 재고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올 때 이제 목표가를 어디까지 볼까라고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앞전 매물대 이제 강하게 이제 저항을 맞았던 라인까지 보면 한 14,000원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을 이제 목표가를 2만 원을 제시를 한 것은 이제 이 기간 안에 얼만큼 갈 수 있을까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그래도 최대 수익률이 2만 원대까지는 볼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가정이 나왔고요. 지금 이제 매물대를 보면은 이제 이런 거래가 됐었던 흔적들을 봤을 때 14,000원대는 그렇게 매물대가 세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물량을 많이 돌린다면 2만 원까지 금방 갈 것 같긴 한데 얼마나 이제 빠른 움직임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20월선 아래에 있는 기업들은 저가, 그 다음에 60선이라든지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 시도한다면 단기 시세를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한번 언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주봉상으로는 중장기 이평선 다 뚫고 50, 20, 60선 정배열 차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봉상 흐름을 봤을 때 볼린저 밴드 상단 구간을 수렴을 하면서 위에 10,000원대만 돌파하면 이제 강한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일봉상의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이 종목을 편입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이제 매수 범위는 9,000원에서 11,000원을 잡았는데 실질적인 매수 추천 가격대는 10,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손절가는 그대로 이제 유지하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이제 2만 원이지만 단기 목표가는 앞전에 말씀드렸던 저항 라인이 14,000원. 이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송상 손절가는 이제 8,800원대 이제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지에 대한 가격 전략 여러분들 잘 체크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강태훈 전문가님, 오늘 소래네라고 힌트를 주신 종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태훈 전문가님 워낙에 빠르고 강력한 종목 많이 소개해 주셨잖아요. 요즘 이렇게 좀 뚱뚱한 종목들을 소개해 주시는 것 같아요. 늘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TV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들이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대형주로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 분명하게 늘 말씀드린 게 정말로 가벼운 종목들, 빠르게 가기를 원하는 종목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어지는 방송을 따라 들어오시라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 같은 경우도 제가 만약에 분명히 지난주 같은 경우도 효성 TNC였나요? 아니면 신세계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분명히 이어지는 방송상 여러분들이 뭘 제시 드렸느냐? 자,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서울 리거라는 종목을 그 당시에 TV 방송이 끝나고 이어지는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거 빠르게 가길 원하면 이걸 매수하시라고. 그리고 차라리 이걸 매수하셨던 분들은 만약에 가격자를 잘 지켰다고 하면은 한 50% 가까이, 한 40% 정도의 수익률이 충분히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는 차라리 제가 뭐 소개시켜드렸어요? 유성 TNS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유성 TNS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빠르게 뭐 크게 갔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 구간을 소개시켜드렸기 때문에 매수를 했다고 하면 충분히 한 30% 정도의 수익 구간까지 나왔다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 정말로 뭐 가벼운 종목들, 빨리 가길 원하는 종목들 원한다고 하면은 이어지는 방송을 통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잠시 후 10시입니다. 강태훈 전문가의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 검색해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을 수가 있고요. 히든스탁 홈페이지에서 아래로 조금만 내려보시면 강태훈 전문가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 밑에 빨간색 박스, 방송 예정 버튼 클릭하시면요. 강태훈 전문가와 가깝게 소통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강태훈 전문가, 신사임당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